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는 뭐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입장에서의 그런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좀 약간은 이제 보수적인 그런 관점의 접근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들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분위기가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하고도 연관성이 높은 그런 업종들도 같이 좀 선방하는 모습보다는 좀 부진한 모습이 최근에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뉴욕 증시가 정말 사실은 뉴욕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정말 이 트럼프의 입에 한마디 한마디에 변동성도 크고요. 사실 국내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 개별 종목처럼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작년에 좀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뉴욕 증시가 더 심하죠. 국내 증시보다. 굉장히 뭐 자동차도 좋을 듯 했다가 다시 나빠지고 반도체도 좋을 듯 하다가 다시 하락하고요. 뭐 개별 종목처럼 지수가 또 움직이는 섹터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시가총액이 뭐 거의 1,000조 원이 넘는 회사들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모습들까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분석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불쾌지수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보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이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져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의 그런 악재가 나오더라도 좀 많이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죠. 미국 시장도 지금 그런 상황들입니다. 매수를 하는 매수 주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은 매도에서 좀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미국 시장에 대해 특정 종목들이 좀 하락이 좀 심화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국내도 마찬가지죠. 어제 같은 경우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좋지 않았습니다. 관세가 뭐 확정이 됐다. 사실 국내 관세는 25%까지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 뭐 현대차그룹 뭐 가장 중점적인데 현대차그룹에서 미국 시장에서 생산하는 물량 상당히 크고 국내에서 또 미국으로 바로 넘기는 물량 자체의 비중이 약 한 4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영향이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일 걸로 보여지지만 어찌 됐든 이 4월 2일쯤 됐을 때 시장이 기대했던 거는 25%보다는 훨씬 작은 퍼센트로 확정이 되는 걸 기대를 했었는데 뭐 25% 똑같이 부과하겠다라는 부분들 사실 25%는 안 될 거예요. 뭐 그렇지만 뭐 어찌됐든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좋지 않았다라는 점. 이 미국 시장에서도 자동차주들 생각을 해보면 GM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는데 GM 미국 내 현지 생산 비중이 매우 좀 적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도 미국 내에서 모두 다 생산을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재로 작용하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가장 투심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경기도나 우려감들까지 같이 좀 겹치면서 시장 피로도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들 그러면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가장 크게 좀 하락을 했거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가 하락을 하면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하락을 하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게 반도체였기 때문에 이 반도체 하락을 하면 시장이 좋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고요. 중국 관련된 기업들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은 대신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비중이 차이가 많이 나죠. 반도체와 중국 관련주는. 그래서 반도체 조정받은 게 좀 더 심화돼서 작용을 했고 2차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종목별로 뭐 보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시장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고요. 국내 시장으로 넘어오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양 시장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외국인이 코스피는 순매수를 했거든요. 외국인이 왜 순매수를 했느냐라는 점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거래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를 보면 사실 이번 주 월화수목 10조 원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화요일 날이 거래대금이 이번 주에 제일 많았었는데 8조 3천억입니다. 월요일 6조 9천억이고요. 굉장히 작죠. 수요일 목요일도 7조 6천억 원대. 거래대금이 이 전주를 살펴보면 10조 원 아래가 한 번도 없었고 지난주 금요일이 14조 원입니다. 거래대금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났죠. 그만큼 시장이 국내 시장도 상당히 많이 피로하고 이 관세를 앞둔 상황 속에서 눈치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종목 사야 될지 고민 많이 하기 때문에 쉽사리 매수가 잘 안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종목 사야 되느냐, 어떤 섹터 사야 되느냐 고민이 많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외국인 매수하면 시장이 1% 이상 빠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시장은 1%가 넘게 국내 시장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이 매수한 이유를 살펴보면 전일 삼성전자 한 종목만 외국인이 3,20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50억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3,200억 샀는데 외국인이 800억 원대 순매수다. 그러면 약 한 2천억 좀 넘는 금액은 시장 매도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빼고 보면 외국인은 시장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산 건 오로지 삼성전자 한 종목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삼성전자 한 종목에 이 순매수가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이 이틀 동안 4,650억 샀거든요. 삼성전자 한 종목을 굉장히 많이 샀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하는데 기관은 조금 팔고 있는 추세죠. 최근에는. 기관의 매도를 외국인이 받아서 살짝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삼성전자에는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으로 가보면 코스닥에서 헬스케어와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주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이 공매도 앞두면서 투심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아졌죠. 그래서 헬스케어 종목들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모습들이 며칠 더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공매도 앞뒀을 때 제가 이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죠. 공매도 앞뒀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높거나 단기간에 많이 상승한 종목,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헬스케어 좀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자는 올라갔지만 반도체, 그동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투심 일정 부분 좀 개선이 됐었는데 반도체 소부장주들 이 코스닥에서도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에서 일부 엔터 관련된 종목들, 엔터 회사들이나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 일부 종목들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25년도 실적이 작년보다 좀 좋아진다라는 점, 중국에 대한 기대감, 이 시간에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엔터 관련된 종목들, 일부 종목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투심이 어떻게 될지 사실 투심이 좋아질 가능성은 좀 낮죠. 국내 시장만 살펴봐도 금요일입니다. 이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거래대금이 적으면서 시장을 기관이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에 가장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날이 금요일인데 미국 시장도 좀 하락을 한 모습들도 있었고요. 엔비디아도 하락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잘 버텨줬는데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잘 버텨준다라면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 오늘도 같이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미국장에서 투자하시는 서학개미 분들이 더 힘드시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오늘 금요일을 좀 보고요. 또 수급이 어떻게 가는지를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해 주셨던 종목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제 진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오랜만인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자, 이 스튜디오 드래곤 이번에 이런 급등세 과연 좀 의미가 얼마큼 있는 건지 AS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한알령이었죠. 한알령에 대한 분위기, 긍정적인 상황들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고 중국 시장을 넘어설 수 있었을 때,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 사실 1번이 스튜디오 드래곤이거든요.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에서는 가장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는 정고점까지 왔는데 매물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5만 원 정도에서 일정 부분 매물 좀 소화하면 그 다음은 한 6만 원까지는 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어제 보면 투신이 많이 샀습니다. 투신이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어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점까지 봤을 때 5만 원이 어제 올라간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좀 더 상방이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이제 3월 얼추 끝나갑니다. 오늘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하면 3월 끝이고 이제 4월 시작이기 때문에 4월 주식시장에 대한 뭐 전망, 전략 이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상반기 1분기가 이제 벌써 끝나는 2025년이 되겠는데요. 3월 그리고 4월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수급이 3월 달 들어서 3월 17일부터 수급이 좀 좋아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근데 외국인의 순매수 보면 삼성전자가 좋아졌을 때가 이때쯤이죠. 삼성전자가 긍정적인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좋아졌는데, 어찌됐든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대체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는 삼성전자만 샀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지만, 뭐 어찌됐든 외국인이 돌아왔다라는 점, 삼성전자만 사더라도 많이 사긴 많이 삽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3월 17일 이후에 약 한 3조 원 정도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공매도 이후에도 좀 살펴를 봐야 되는데, 이 코스피 코스닥 이 공매도에 대한 잔고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공매도 잔고는 공매도 금지 전 대비해서 약 한 8.3조 원과 4.2조 원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하루에 한 400억 코스닥이 한 200억 정도 좀 줄어들고 있어요.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공매도 이후 공매도 미리 대비하는 거죠. 공매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공매도를 미리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공매도 재개 이후는 뭐 제가 이 시간에도 공매도를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대형주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사실 여기에서 자동차가 가장 좋거든요.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근데 이 관세로 인해서 자동차에 대한 투심이 어제 좀 무너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관세를 좀 수습하고 갈 시간은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대형주가 유리하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대형주, 뭐 자동차도 있었고요, 화학도 있고요, 뭐 철강도 있고요, 은행주들까지 이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그런 종목들, 좀 그 중에서도 코스피 대형주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에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시가 이 3월보다는 좀 나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4월 초에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하면 컨센서스가 한 65조 원, 뭐 60조 원, 이 연간 컨센서스가 되고 있는데, 이 매출 컨센서스가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삼성전자는 금년에 1, 2, 3, 4분기 중에 1분기 실적이 가장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1분기 잠정 실적 나오고 나면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의 레포트들도 증권사들 하우스들의 의견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이런 부분들까지 발표를 같이 해준다라면 그러면 좀 더 긍정적인 상황들, 이 증시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들도 상당히 좀 양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최근에 컨센서스들이 이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대기업들의 컨센서스들이 상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최근 1개월 동안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분기 1% 넘게 올라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1분기 실적 컨센서스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분기 이후의 분위기는, 그러니까 3월 이후의 분위기, 4월부터는 분위기가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섹터별로 놓고 보면 뭐 반도체라든지 IT 하드웨어, 이 IT 하드웨어는 이 장비주들 많이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자동차,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관세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에 반하는 움직임은 위험하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 이 부분도 수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도체, IT 하드웨어, 자동차, 그리고 화장품과 의류처럼
이 섹터가 지금 말씀드린 섹터 중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만한 섹터가 없죠.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이런 섹터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 이 한국콜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지금 공장 가동률이 풀이죠. 100%를 넘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그만큼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선크림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 세계에서 선케어 카테고리의 대명사입니다. 국내 대한민국 선크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라는 게 압도적인 품질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 주문에 대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법인, 한국 ODM사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법인이 고성장 중이다라는 점, 이런 미국 법인의 고성장세까지 상당히 좋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 관심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콜마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안정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한국콜마가 뭐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올해 초에 55,000원 정도씩 시작을 해서요. 스물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64,300원이 전일 종가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뭐 재상승 가능하고요. 이전 고점 부근이죠. 75,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가 그렇게 선크림을 잘 만드는군요. 한국콜마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될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화학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적인 이 반등이 좀 가능한가? 화학주들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무섭죠. 몇 년 동안 너무나도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추세적 반등이 가능한가라는 점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잃을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업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LG화학 얘기도 자주 나오는 것 같고요. 화학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볼까요? 네, 이 시간에 제가 뭐 LG화학, 뭐 KCC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 밸류에이션이 싼 섹터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었고요. 투심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이 화학 섹터가 1분기 주가가 화학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화학은 정유와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정유와 화학들 같이 좀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정유 부분 좀 놓고 보면 이 정유에 대한 가격 압력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금은. 근데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좀 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러시아와 이란 때문인데요.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 단계에 접어들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그러면 러시아는 원유 생산량을 전쟁 전 수준까지 좀 올라갑니다. 그러면 글로벌 수요의 약간 1.5% 정도가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국제 유가를 최대치예요. 뭐 이만큼 낮아지진 않는데 한 $10 정도까지 좀 낮출 수 있다라는 점. 이 전쟁이 올라갔을 때 맥스로 최대치로 전쟁이 휴전이 됐을 때 이만큼까지 낮출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겠죠. 이렇게 한 번에 낮춘다라기보다는 이 점진적으로 소폭 좀 낮추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타날 거고요.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핵 개발 억제를 위해서 이란 원유 수출량을 지금보다 150만 배럴. 사실 러시아가 최대치 올린 만큼을 이란에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는데요. 뭐 어느 것이 먼저인지 뉴스가 나올지에 따라서 이란에 대한 압박이 먼저 나온다. 그러면 국제 유가 상승을 훨씬 빠르게 할 거고요. 러시아에서 원유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그럼 하락이 조금 더 빨리 나올 텐데, 근데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제 유가는 가격 압력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점. 그렇지만 변동성도 상당히 좀 높다.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는 뭐 어느 쪽이 확실히 호재다 이런 부분들까지 무게중심을 확실하게 잡기에는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화학 쪽은 좀 다릅니다. 화학 쪽은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페널티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이 수출이 제한되었던 석유 제품과 암모니아 생산에 큰 변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유 설비 가동률이 현재 79%인데요. 뭐 전쟁 전이 한 90% 정도였거든요. 이만큼까지 올라간다라면 경유 나프타 수출량이 늘어나고요.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NCC 업체에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나프타가 많이 생산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NCC 업체는 원료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원료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점. 뭐 그렇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요. 비료의 원료인 이 암모니아의 러시아 설비 가동률도 지금 떨어져 있는데요. 전쟁 전에 96%,
지금 86%예요. 수출이 재개되면 암모니아 가격도 한 10%까지는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암모니아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 하락이 암모니아 가격 하락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대형주들, 화학업체들 보면 사실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신용등급 관리에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교환사채와 그린본드를 발행을 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인 SK엔모브의 상장, 롯데케미칼은 TRS 발행과 유가증권 매각,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금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낮아진다라면 기업 가치 올라간다. 신용등급도 다시 좀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긍정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북한입니다. 미국 북한 관계가 개선이 될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 통해서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점 플러스 알파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롯데케미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화학업체들 다 힘들었거든요. 다 힘들었는데 그중에서도 더 힘든 업체, 사실 롯데케미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3년 동안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25년도는 이제는 흑자가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순수 화학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화학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대표적이냐, 1등이냐라는 부분 봤을 때 롯데케미칼이거든요. 순수 화학이 올라간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좋은 모멘텀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25년도 연간 영업이익 2천억 원 좀 넘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흑자 전환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관련된 종목으로 관련된 이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롯데케미칼 5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7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이 121선에 살짝 좀 걸쳐 있는데 지금 자리보다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고요. 1차적으로는 8만 원에서 이전에 좀 횡보했었던 몇 달의 기간들이 좀 있습니다. 8만 원에서 매물 소화한 이후에 조금 더 길게 이 기간 잡으셔서의 목표가 9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롯데케미칼 두 가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는 핵심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대체거래소가 나왔죠. 대체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 대형 증권사들의 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해외 주식 이 점유율 키움증권 1위입니다. 해외 주식 비중 1위고요. 그리고 대체거래소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밸류앱에 대한 계획 보강하는 2차 공시가 나올 예정입니다. 주주환원율 30%가 타사 대비 좀 낮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제시될 기대감까지 이 관련된 이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목표 주가 말씀을 드리면 키움증권도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다 비슷한 모양이죠. 목표 주가는 이전 고점이죠. 14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3월 7일 날 처음으로 언급을 해 주셨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한 달 정말 뜨거웠습니다. 자, 오늘 상무님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국 홀마가 되겠습니다. 선크림에 대한 강한 이 경쟁력, 그리고 미국 법인에서 이런 고성장세들을 좋게 보시면서 목표가 7만 5천 원. 두 번째는 롯데케미칼입니다. LG화학부터 해가지고 KCC까지 많이 화학업종에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롯데화학 1차 목표가 8만 원, 2차 9만 원을 잡습니다. 중장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입니다. 지금 목표가 14만 5천 원을 잡아주시면서 밸류업과 그리고 해외 주식에 대한 이런 경쟁력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응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